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동안 저랑 같이 수업하고 배우면서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지막 엑셀 시간 잘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잠깐 복습하고, 그리고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식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네 가지의, 어, 계산은 수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요. 요걸 조금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게 함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함수는 뭐 합계를 낸다든지 평균을 낸다든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함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sum, 그다음 에버리지, 맥스, 민 이런 거는 기본 함수였어요. 기본 함수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랭크를 순위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 함수에 합계를 구하는 거, 총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합계거든요. 합계라든지 그다음 평균. 잠시만요. 평균, 합계,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인원수. 그러니까 인원수는 카운트였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기본 함수로 우리가 배웠고요. 기본 함수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 함수로 잡았고요.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음, 개수를 세는 것뿐만 아니라 어, 개수는 숫자의 개수로 세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숫자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개수 또는 문자의 개수를 셀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나 숫자나 상관없이 어떤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것의 개수를 센다면 count A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또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 채워져 있지 않은 칸의 개수를 세는 게 count blank라는 함수였습니다. count라는 함수도 이렇게 세 가지로 쓰인다는 거 배워봤고요. 최대값, 최소값도 목록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 실습을 해봤는데요. 최대값은 max예요. 함수로 하면 max, 최소값은 min이라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조건부 함수예요. 그래서 if라는 함수인데요. 어떤 조건이 참일 때 결과값을 어,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조건이 뭐 평균이 뭐 80점 이상이다, 뭐가 뭐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맞으면 조건에 해당하는 참일 때의 값, 또 거짓일 때의 값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참일 때는 합격. 그리고 거짓일 때는 불합격이라는 텍스트를 음, 실행을 보여준다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값을 돌려준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조건이 3일 때는 어떤 값을 보여주고 거짓일 때는 또 어떤 값을 보여주겠다. 이런 게 if라는 함수였어요. 자, if 함수 많이 사용했고요. if 다음에 배웠던 함수가 이제 count if라는 함수였어요. 이건 뭐냐면 if는 조건이 참일 때 어떤 값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조건이 참일 때 그 참인 것의 개수를 계산하는 게 count if예요. 그래서 참인 게 몇 개냐 그거를 계산하는 게 count if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인 거의 개수, 뭐 점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count if라는 거였어요. 아까 그냥 if는요, 3일 때 뭐 어떤 값을 보여준다는 거였지, 보여줌. 근데 이것은 그거의 개수를 세준다는 거였어요. 그 차이점이.
if와 count if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찾기 참조 함수가 있었는데요. 찾기 참조 함수는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테이블이 따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입력했던 그곳에서 테이블을 설정을 해서요. 그 테이블 중에서 내가 기준으로 하는 게 테이블의 첫 번째 있고요. 그 기준으로 하는 거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찾으려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의 개수를 세어가지고 나타내는 게 요 찾기 참조 함수였어요.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도 여러분이 어, 뭐였지?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찾기 참조함수 한번 이따가 다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기 함수가 고급 함수고요. 요걸 배웠고요. 이 찾기 참조 함수는 굉장히 자동화 기능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함수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 정의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에 이름을 정의해 놓고 그 셀을 이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름을 정의하면요. 우리가 어떤 점이 좋았었냐면요. 자꾸 바뀌는 셀의 내용을 우리가 이름을 정의함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 요거 지금 그 1200이라는 것을 이름으로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정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달러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원에서 나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몇 달러인지 계산하려면 1000 나누기 1200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뭐 0.8 몇 달러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거를 1200을 나눠주는 대신에 환율이라는 이름 정의한 내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만 원을 환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만 원을 나누기 1200 이렇게 해도 되지만 만 원 나누기 환율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한 7점 몇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7점 몇 달러 아니면 8점 몇 달러 되는데 이 환율이 지금은 1200원인데 나중에는 뭐 100원으로 바뀐다든지 1250원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1200이라는 숫자를 일일이 다 바꿔주지 않고 그냥 원래 환율이었으니까 이 환율에 원래 들어가 있던 이 숫자를 요거 하나만 1250원이라든지 1100원으로 바꿔주면 굳이 여기에 계산했던 내용들을 안 바꿔줘도 어차피 환율은 얘니까 여기에 숫자가 바뀌면 뭐 환율을 바꾸지 않아도 환율이란 글자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모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정의가 굉장히 편리한 내용이었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달러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름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이름에 정의한 내용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잘, 어,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름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할인율 같은 것들 쭉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름으로 정의할 수 있었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거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요. 여러분이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빼놓고 말씀드렸고요. 정렬하는 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억, 니은 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그 반대의 순으로 정렬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숫자의 큰 순, 작은 순 이렇게 정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렬하는 거 기본으로 정렬하는 것도 배웠지만 우리가 대화 상자를 통해서 정렬하는 것들도 배웠어요. 그래서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하면 복수의 항목을 정렬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여기 이렇게 기준 추가라는 버튼을 통해서 기준을 여러 개 추가해서 오름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 정렬의 내용을 같이 추가를 해서 정렬을 하는 방법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였는데요. 필터는 어떤 조건에 맞는 내용들을 걸러내는 걸 필터예요. 그래서 필터의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게 필터였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하려면 데이터 탭에 가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필터라고 이렇게 깔때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 탭에도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면은 홈 탭에도 정렬 및 필터의 아이콘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데이터라는 탭에서 필터라는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필터를 누르면 여기 각각의 머리글에 이렇게 필터하는 단추가 생겨요. 필터링하는 단추가 생겨서 그 단추를 눌러서 필터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판매 번호로 빠르게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조건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기억용 순도 할 수도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체크해서 필터할 수 있고요. 뺄 수도 있고. 그다음 텍스트 여기 보시면 텍스트 필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목으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뭐 목재만 다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으로 필터링이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 쭉 진행을 했고요. 뭐 상위 20%, 상위 10% 이런 퍼센티지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요. 퍼센트 요거 누르면 또 다른 단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여기 또 누르면 상위도 있고 하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빠르게 필터링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필터 기능도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여러분이 엑셀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금방금방 뭐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필터링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수 문제까지 쭉 풀어봤지요. 연수 문제 요거는요, 오늘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다른 내용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풀고서 마무리하기엔 조금, 다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시간이 된다면 요거까지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빠르게 복습을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서요. 고급 함수에 대해서, 고급 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텍스트 함수가 있었어요. 텍스트 함수가, 뭐, 레프트, 미드, 라이트, 아이고, 글씨를. 요게 이제 텍스트 함수였어요. 레프트 함수는 어떤 텍스트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미드 함수는 어떤 텍스트에서 가운데에 있는 몇 글자를 가져오는 거고요.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레프트 함수다 그러면 뭐 여기에서 7, 9,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뭐, 레프트, 뭐, 두 개를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두 개, 요걸 가져오는 거예요. 미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부터 네 개를 가져와라. 그러면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0이니까, 여기서부터 네 개니까, 0, 1, 2, 3이 가져와지는 거지. 0, 1, 2, 3. 또 라이트 함수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라는 건데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가져와 그럼 오른쪽에 23 이렇게 가져와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텍스트가 쭉 있다면 여기에서 몇 글자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부터 어디의 것을 가져오는지가 레프트 미드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텍스트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배웠던 게 라운드라는 함수였어요. 이거는 받아 올림, 받아 내림 하는 함수였는데, 라운드는 그냥, 5가 이상이면 받아 올림, 5 이하이면 받아 내림이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756이라는, 거였는데, 10의 자리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동그라미가 10의 자리는 0이 하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여기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데 얘를 반올림 하려면 1의 자리에 5보다 크냐 5보다 작으냐를 봐야 돼. 얘는 6이잖아요. 그럼 얘는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60이 되는 거지. 만약에 752였어요. 그럼 얘를 라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의 그 반올림 숫자를 가지고 있다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건데 1의 자리가 2니까 2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5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도 지난 시간에 이용을 해봤어요. 자, 그럼 오늘 또 조금 더 학습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살짝 복습도 할 거예요.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들 조금 더 어려운 조건부 뭐 if라든지 sum if, 그다음 count if, average if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if는 if인데요. 어떤 개수를 계산한다든지 어떤 것의 합계를 구한다든지 어떤 것의 평균을 구하는 그런 함수가 sum, average, count 함수예요. 그래서 sum과 sum if 그리고 sum if s 또 average if와 average if s, count if s 이렇게 배워볼 거고요. count if도 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또 배웠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안 나타나는데 요것도 조금 있으면 더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if문도 배웠는데 if에 또 if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and나 or를 같이 섞어서 if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겠지요. 그래서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요거 이용해서 연습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이제 연습 문제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if문을 이용해서요. if를 이용해서 if와 그 다음에 미드 함수를 이용해야겠죠.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를 추출했는데 그게 1이면 남이라고 표시하고 2이면 여라고 표시를 하세요. 그럼 이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에서 어떤 숫자를 보고 그게 1이면 남자라는 걸 알 수 있고 2이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직접 실습할 거니까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요, 실습 고급함수 .xlsx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실습 파일이에요. 그래서 어제 올려드렸던 실습 파일 중에서 실습 가로 열고 고급함수라는 그 파일을 열어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성별이 뭔지는 아시죠?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민번호를 한번 볼게요. 주민등록번호를 보시면 주민등록번호가 981119-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요. 1998년도에 태어났고 11월 19일 날이 생일이라는 거고요. 마이너스하고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2면은요, 여자고요. 1이면 남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여기 여덟 번째 숫자가 2이면 여자이고요. 1이면 남자라는 걸 이 성별 칸에다가 써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성별에다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개의 함수를 사용했어요. 무슨 함수, 무슨 함수? if라는 함수하고 if라는 함수 그리고 이 2를 추출하기, 2나 1을 추출하기 위해서 mid라는 텍스트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삽입 수식 탭에서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미드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죠? MID 함수를 이용하시면 여기 바로 밑에 첫 번째 나오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자, 내가 뽑으려는 내가 찾고자 하는 함수가 들어있는 텍스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A 3번 셀.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고요. 그 A 3번 셀에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들어있는 부분은 8번째예요. 8번째 이거 세보면 981119 그 다음에 마이너스까지가 7개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부분이 8번째 부분이라서 2가 나오는 부분이 8번째 부분을 찾을 건데 몇 개를 찾을 거냐면 한 개만 볼 거예요. 그래서 2라는 숫자 한 개만 볼 거라서 1. 만약에 이 뒤에 있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8번째부터 뭐 5개를 보겠다, 뭐 6개를 보겠다 이렇게 숫자를 쓰시면 돼요. 지금은 8번째 딱 한 개만 내가 보고 그 숫자가 2이면 뭐겠다, 뭐 1이면 뭐겠다 이걸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미드 함수에서는 이렇게 어떤 숫자를 추출하는 그런 함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추출한 숫자가 2였어요.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몇 개만 볼게요. 아, 2, 1, 1, 1, 2. 잘 뽑아져 나왔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요. 2가 2면은 여자이고 1이면 남자예요. 그거를 말해주려고 지금 요걸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 남자, 여자가 표시가 안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if문을 이용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if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미드 함수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요.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놓을게요. 왜냐면 이따가 다시 해도 되는데요. 제가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fx 다시 들어가서 if문을 이용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if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if가 바로 나왔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처음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다가 조건을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이 앞에 주민번호에서 8번째를 뽑았을 때 그게 1이냐? 그러면 남자야. 이거 이제 그게 1이냐까지를 이 조건에다 써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복사했던 요거 미드 함수에서 이렇게 뽑아왔어. 근데 얘가는 이게 1과 같으니 1, 같으냐, 1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1과 같으면 뭐라고요? 남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저는 남자라고 할게요. 남자라고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1이 아니면 여자라고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내가 미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어떤 글자를,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 글자가 1과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논리 조건이요. 바로 여기에요. 조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아까 이 부분은 다시 여러분이랑 같이 해도 되는데 이렇게 미리 해놓고 이걸 갖고 와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MID 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먼저 해요. 가로를 다 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위에 부분 여기 지금 수식 입력줄이에요. MID라고 하고 가로 열고 닫고가 빨간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요. 그러면 여기 함수 인수가 이렇게 바뀌어요. 미드 함수로 바뀌어요. 아까는 if 함수였는데요. if 함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if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미드 함수로 가고 싶어요. 그럼 미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미드 함수로 갔지. 그럼 여기에서 텍스트 클릭하시고요. 시작하는 숫자는 8번째고요. 그다음에 몇 개를 가져올 거냐면 한 개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다시 if 함수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이 표시를 했지만 이어서 이게 는 1과 같으냐 이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 함수가 성공적이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여기까지 했던 부분은 여기 어떻게 돼요? 뭔가 에러가 있죠. 이게 무슨 뭐 value라는 느낌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대로 네가 조건을 잘 안 썼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는 하고요. 조건을 제대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1과 같으냐 이걸 여기다 조건을 써줘야 되고요. 그렇게 1과 같으면 3이면 남자라고 써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라고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조건을 다 조건에 맞는 식을 완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여자라고 나왔네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1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 남자, 남자, 이것도 남자, 그리고 얘는 여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지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별을 이렇게 if 함수와 mid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해봤습니다. 자,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천천히 제가 강의했던 내용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리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부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합계 한번 볼게요. 자, 합계는 뭐예요?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는 하고요. 예, 더하기 예 하고 엔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요. 이거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함수를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밑에 합계 누르시면 바로 숫자 2개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 엔터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여기 더 있었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0점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합계를 구했으면 이제 순위를 구해야 되지요. 우리가 순위 지난 시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의미로 해볼게요. 순위는 순위 구하는 함수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순위는 랭크라는 함수였지요. 그래서 랭크,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식 탭에서요. 함수 삽입 눌러서요. RANK 선택하시면 되고요. 랭크 이거 해도 되고요. 랭크 EQ 이거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같은 순위가 있을 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2등이 2명이야. 그러면 1등, 2등, 2등, 4등, 5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랭크 EQ예요. 자, 랭크 함수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어떤 거를 구할 거냐면 이 합계 28점이 내가 순위가 몇 등이 되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려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숫자, 이 28이라는 숫자가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28에서부터 이 부분에 속해 있죠. 이 그룹에 속해 있지.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체 그룹을 표시해 주는데 이 전체 그룹은요, 항상 고정돼 있잖아. 첫 번째 이 사람의 순위를 구할 때에도 두 번째 순위를 구할 때에도 항상 이 참조하려는 그 랭크의 전체 값은 28에서부터 36이에요. 그래서 얘네 전체를 고정하겠다라는 의미로요. 요거 전체에 F4키를 눌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러 표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전체 선택하고 F4키를 눌러야 돼요. 지금 이거 잘못 누르면요. 앞이나 뒤에만 요 달러가 붙거든요.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요. 전체. 이 앞에 부분 2, 그리고 3, 2, 12 전체에 요 달러 표시가 붙어줘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달러가 전체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체를 중에서 내가 지금 28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런데 이거를 오림차순으로 할 건지 내림차순으로 할 건지가 바로 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대부분 높은 게 1등이잖아. 낮은 게 꼴등이고. 그래서 그거를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높은 게 위에 있으니까. 높은 게 위에 있고 낮은 게 밑에 있으면 내림차순. 높은 게 밑에 있고 낮은 게 위에 있으면 이거는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라고 할 거니까 0이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8등이래, 28점이.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함수 삽입 누르시고요. 랭크 선택하고 확인. 자, 첫 번째 숫자에는 내가 이번에는 33이 이 중에서 몇 등인지 구할 거예요. 라고 해서 33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칸에는요, 전체, 이 33을 포함해서 이 목록 전체가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해야 되니까 여기 28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36까지. 그리고 얘는 항상 고정돼 있으니까 F4키 눌러서서 이렇게 절대 표시를 해주고요. 달러 표시. 마지막으로 내림차순을 구할 거니까 0이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다 하셨으면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럼 얘는 4등이래요. 나머지는 쭉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면 돼요. 그러면 1등 한번 볼게요. 1등은 36점이 제일 높으니까 1등. 그 다음에 35점이 2등. 그리고 34점이 3등. 이렇게 됐네요. 쭉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33점은 2명이네요. 그래서 4등 했고요. 그 다음 5등은 없고요. 6등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4등이 2명이니까 5등은 없고 6등이 이어져서 나왔다는 거 이것도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랭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봤어요. 자, 그 다음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평균은 뭐예요? 여러분이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를 합해서 나누기 두 개의 값이니까 나누기 2 하면 평균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동합계에서 평균을 구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이 이거 4개를 평균 구하라 라고 이렇게 쭉 뭔가 네,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필기랑 실기의 이 두 개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엑셀은요,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숫자가 4개가 다 나오니까 평균은 이거 4개의 평균을 구하려는 건가? 하고 4개를 선택해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똑하니까 필기하고 실기만 평균을 구할 거야 라고 이렇게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필기와 실기만 이렇게 범위만 다시 지정해 주시고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average라는 함수입니다. 자, 다 구했으면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6과 12의 평균은 14이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 번만 평균 더 구해볼게요. 자, 두 번째 셀에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자동합계에서 평균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또 엑셀이 바보지. 위에 거 이거를 평균 구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20과 13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요거 두 개 선택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이 바본데 나머지를 잘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잘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줄게요. 자, 잘 구해졌나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두 번째 평균은요. 16.5인데요. 에버리지 C3하고 D3. C3이 여기고 D3이 여기예요. 잘 구해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한번 눌러볼게요. 얘는요. CO, DO래요. CO부터 DO. 아, 잘 구해졌네요. 그래서 엑셀에서는요. 이렇게 알아서 C6, D6, 그 다음에 C7, D7 잘 구해졌으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 구하고 나머지 다 세우기 핸들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왜 div0이라고 되어 있고 느낌표가 되어 있냐면요. 이 부분은요. 지금 요거하고 여기에 아무것도 값이 없어요. 그래서 div는 디비전이에요. 그래서 나누기가 뭔가 에러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값을 안 써주면 이런 에러가 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이 친구는 뭔가 시험을 보지를 않았겠지, 시험 시간에 안 나타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뭐 0점이라고 해줘도 되겠는데 아예 이렇게 점수가 없네요. 이렇게 0.0점을 기록해 주잖아요. 그럼 0이라고 돼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이렇게 div라고 뭔가 숫자가 없어서 내가 계산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번 볼게요. 평가는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문제에는 조금 다르게 평가가 돼 있어요. 평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여기에 다시 한번 볼게요. 30 이상이면 상이라고 하고요. 상,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중,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 이하이면 나머지라고 할게요. 하라고 표시를 하래요. 일단 상과 하로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그 평가에 가서요. 어, 20점이, 여기 보면은 30점이 넘으면 상, 그렇지 않으면 하,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야 되겠지요.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if. 아까 해놨던 게 있으니까 밑에 함수 선택에서 if를 찾아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조건이 들어있는 곳이 합계잖아요. 이 합계 점수가 30이 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30이 넘나요? 그러면 상이라고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라고 표시해 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자, 아까는 여기에다 따옴표를 했는데 지금은 왜 따옴표를 하지 않았지? 따옴표를 할 때는요, 이 내가 구하려는 값이 텍스트일 때는 이렇게 따옴표를 해줘야 돼요. 앞뒤로. 근데 내가 지금 보려는 값이 뭐예요? 숫자잖아요. 합계 28. 아까 근데 1이었는데요? 라고 할 텐데요. 그거는요. 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1이 아니고요. 텍스트라는 함수, 그러니까 미드라는 함수를 이용했잖아요. 미드 함수는 텍스트 함수라서요. 얘는 미드 함수에서 나온 결과가 숫자일지라도 그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자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미드라는 함수, 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나온 숫자는 아무리 숫자로 보여지지만 이거는 문자이다, 텍스트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는 진짜 순수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계라는 걸 냈잖아요. 합계는 숫자를 더해야지만 합계가 되는 거지 숫자를 더하지 않고 텍스트는 더하면 합계가 안 돼요. 그래서 합계는 이 필기 점수 16점 그리고 실기 점수 12점을 더해서 나온 28점이기 때문에 얘는 순수하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되고요.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합계 셀이, 3번 셀에서 나온 숫자가 크냐, 같냐, 30과 30보다 크거나 같으냐, 30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이라고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하라고 표시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하야. 28점임에도 불구하고 하. 나머지는 쭉 채우기 핸들을 채워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30점 넘는 친구들은 하하하, 아니, 상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하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상, 중, 하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30 이상이면 상,
그리고 20 이상이면 중, 그리고 나머지는 하로 표시하세요 라고 해야 돼. 그럼 조건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if문을 두 번 써야 돼요. 자, 그러면 if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위에 보면 수식 입력줄이 if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 fx로 여기 if문 이렇게 하고 fx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if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30 이상이면 상이라고 표시해.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 20 이상이면 중이라고 표현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어디다 쓰냐면 다시 여기 밑에 참이 아닐 때 이거를 지우고요. 여기다 다시 if를 써주는 거예요. if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면요. 이 위에 수식 입력줄에 여기 if가 다시 한 번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if문으로 다시 들어가셨고요. 그럼 이번에 다시 한번 조건을 써줄게요. 이번에는요. 20이 이상이면 중이라고 해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합계를 낸 셀, 이 3번 셀을 클릭하고요. 얘가 여기 있는 게 이번에는 20 이상이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까는 30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참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야. 이 3번 셀이 20 이상이냐? 그러면 중이라고 표시해. 중.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라고 표시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요, 요 하라고 하는 거 대신에요.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10 이상이면 뭐 중하라고 표시해라고 한다면 여기에 다시 또 if문을 써야겠지.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조건이 두 개예요. 30 이상일 때는 상이라고 하고 20 이상일 때는 중이라고 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야.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 다시 앞에 부분에 if문으로 가볼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 가봤더니 이렇게 표시됐고 그 다음에 얘가 맞으면 상이라고 표시됐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땐 다시 if문을 써서 20 이상일 때는 중,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했고요.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얘가 28점이니까 20 이상이잖아요. 30 이상은 아니야. 그래서 중이라고 표시됐고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로 채워볼게요. 이렇게 채워보면은 이제 중이 몇 개가 나왔네요. 요거 28점, 그리고 또 요거 26점도 중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변함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인 부분 중에서, 요것도 이거 아까 했죠? 이렇게 상, 중, 하로 평가를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시험 여부를 볼게요. 재시험도, 오늘 올린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재시험 여부는 뭐냐면요. 자, 재시험 셀에 필기나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재시험이다. 이거 좀 어렵네요. 다시 볼게요. 필기 또는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재시험. 나머지는 그냥 공백. 이렇게 표시하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필기 또는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면 재시험,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래요. 자, if는 if문인데요. 뭔가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조건이 뭐냐면, 어, 필기 점수가 10점 미만이거나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이렇게 두 개를 물어보는 거야. 조건이 두 개예요. 그러면 재시험,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자, 그럼 요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조건에는 뭔가 또는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럼 또는을 이용하는 함수는 or이라는 함수예요. or. or이라는 함수가 또는이거든요. 그래서 이 or이라는 거의 함수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이렇게 조건을 쓰면서 이 조건이거나 또는 이 조건이거나 이 조건이거나 그래서 이 중에 뭔가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재시험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고요. 이 중에 아무것도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지금 필기 점수와 실기 점수 두 개가 다 10점 미만인 거, 둘 중에 하나라도 10점 미만인 거 여기 있네요. 이 친구는 지금 필기는 10점이 넘는데 실기가 10점이 안 돼. 그럼 이 친구는 재시험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도 재시험이 되겠네요. 그쵸?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10점이 넘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재시험, 여기에 재시험, 또 여기도 재시험이라고 표시되고 나머지는 그냥 공백이라는 건 비워두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칸에다 마우스 클릭해 놓고요. 자, 함수 삽입 들어가서요. if 함수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if 함수 확인. 자, 조건에요. 뭘 쓰냐면 필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미만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0점. 그러면 재시험. 그렇지 않으면 공백은요. 제가 이렇게 따옴표 2개 그냥 Shift 누르고요. 따옴표 2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럼 이게 공백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필기 점수에 대한 것만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또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그럼 재시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 첫 번째 물어보는 조건을 제시하는 곳에다가 2개를 쓸 수가 있어요. 조건을. 자, 어떻게 쓰냐면 OR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랬어. OR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함수를 삽입할 수 있는 거고 이 OR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여기 위에 수식 입력주에서 OR 쓴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조금 어려운데요. OR 클릭하면 이렇게 함수가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필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치? 그럼 필기 점수가 들어있는 곳이 C 3번 셀이에요. 필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물어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조건이 있지. 이번엔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다른 점수도 또 10점 미만이냐? 이걸 또 물어보면 되겠지. 이걸 물어볼 때마다 하나씩 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생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55개까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필요한 게 2개밖에 없어요. 필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그리고 실기 점수가 10점 미만이냐? 이것만 물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OR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가 입력할 건 다 끝났으니까 다시 if 함수로 이동을 해볼게요. if 글씨를 들어가면 자, 이제 여기 볼게요. OR이라는 함수에서 C 3번 셀이 10점 미만이고 이거나 또는 D 3번 셀이 10점 미만이면 재시험이라고 표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잘 입력이 됐고요.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럼 당연히 2개 다 10점 미만이 아니니까 공백이겠지.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뭔가 조건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씩 채워볼게요. 아, 이것도 아니네요. 이것도 아니고. 여기 재시험 하나 있네요. 그쵸? 여기서부터 다시 쭉 해볼게요. 아, 여기 또 재시험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재시험 이 친구 6점 맞은 친구하고 여기 아무것도 보지 않은 친구 두 친구는 재시험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OR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OR 잘 기억을 해주세요. 어떤 조건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을 때 쓰는 거고요. 그 조건이 그 중에서 하나만 조건에 맞는 거는 또는 그리고 그 조건 2개, 예를 들어서 2개나 3개가 전체가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는 and라는 또 함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데 지금은 또는이라는 거는 OR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합격 여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합격 여부는요, 내용이 없네요. 합격 여부는 빼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함수, 또 조금 어려운 함수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 한 함수들은 전부 다 2개, 여러 가지 함수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고급 함수 사용법을 익히는 거였고요. 또 이어서 이제 다음 거 해볼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이 부분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제가 조금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목이 살짝 신목 소리가 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할게요. 지금 42분인데 52분까지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